자, 이어서 2부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좋아하는 분. 이건 저는 우리 이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부정적인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댓글도 그렇고 반응도 그렇고 예. 우리 내부의 움직임도 그렇고 전혀 부정적인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사실 너무 놀려서 네. 이분을 네. 가끔 좀 죄송할 정도예요? 예. 제가 그 카시카리다. 제가 아시죠? 저희 글로벌 라이브 처음에 하셨을 때 네. 제가 이제 작년에 제가 자료 준비해 오잖아요. 네. 제가 처음으로 카시카리를 같이 갖고 나왔어요. 네, 장현지 전용하고 둘 똑같은 거야. 이게. 진짜요? 예, 똑같아. 알겠습니다. 예, 코리아 카시카리. 예, 코리아 카시카리. 예. 장희성 지점장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한 1, 20년 지나면 카시카리처럼 될지도 모르는 스트레스로 아니, 근데- 머리가 빠지고 있는 장희성입니다. 유전자는 아니시죠? 네, 유전자 아닙니다. 유전자는 네. 아니시고. 안 돼, 약간, 이게 약간 위험성이 있었어요. 제가 요새 좀 안 까불잖아요. 한참 까불 때 네. 정말 반반으로 나뉘었어요. 진짜 아, 반반으로. 예. 오. 네. 굉장히 좋아해 주시는 분들과 네. 굉장히 극혐 하시는 분들과 네, 아하. 나뉘었었는데 요새 예. 조금 뭐 얌전해져서 둘이 뭉실해진 것 같습니다. 평가가. 네. 예. 근데 또 이제 우리 박 아, 팀장님 근데 너무 재밌었는데 사실. 이제 박 팀장님 계시니까 또 이제 네. 달라질 겁니다. 한번 네. 오늘 네. 이야기는 어떤 걸까요? 일단 요새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들하고. 그냥 갑자기 이 나빠진 시장에 아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약간 그런 넋두리나 뭐 한다고 생각해 주시고 오늘 방송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장이 요새 썩 좋지 않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시장이 좋지는 않은데 이게 그렇다고 제가 볼 때는 하락장으로 가진 않을 것 같고 근데 바로 상승장으로 돌아가기도 좀 어렵고 이런 얘기 들으면서 뭐 악재가 너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락장으로 가진 않는지 그리고 상승장으로 바로 복귀를 하지 못한다면 투자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오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최근에 너무 이 FMC 이후로 네. 확 죽었잖아요, 분위기가. 네.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실 지정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네. 어떻게 뷰를 좀 보고 있는지. 일단 저는 FMC 이후로 예. 이렇게 더 나빠질 줄은 몰랐어요. 그게 굉장히 좀 패착인데 예. 최근에 어쨌든 투자 전략에서 이게 매파적 동결이라는 거는 누구나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플러스 원을 얹은 거죠. 물론 뭐 이게 시장은 이미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지만 금리를 더 안 올릴 걸로 보고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금리를 더 안 올릴 걸로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뭐 두 분도 아마 그런 말씀하셨을 텐데 여기서 점도표를 동결로 찍는 순간에 사람들은 무조건 인하를 이제부터 보기 때문에 그렇게 찍을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점도표를. 그래서 이제 당연히 열어놓은 건데 사람들이 그까지는 이미 다 가 있단 말이에요. 슈퍼 선반영이 돼 있으니까 연준은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갑자기 완화 쪽으로 기대를 우르르 하는 순간 긴축이 물거품이 되니까 예. 하나 더 준비를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내년도 점도표를 이제 금리를 이제 두 번 인하가 아니죠. 인상을 안 한다면 한 번 인하에 찍은 거잖아요. 네, 네. 내년도 한 번 인하에 찍은 거기 때문에 물론 이게 그건 있습니다. 점도표 보셨겠지만 그렇게 흩뿌려져 있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근데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중간값의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약간 모른다는 얘기야.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게 뭐 그러면 누구는 여기 찍고 여기 찍었는데 요게 그럼 중간이다라는 게 사실 의미는 예. 없는데 다들 이제 너무 헷갈려 하신다는 거고 어쨌든 그런 쪽으로 메시지를 줬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뭔가 붙들어 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기대를 우르르 언제 인하 막 이거를 붙들어 매기 위해 한 건데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10년 금리는 치솟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FOMC 이후로 내년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진짜로 내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인하를 이제 내년 말까지 유지하면서 금리를 그렇게 가든지 아니면 굉장히 빠르게 많이 내리는 극단적인 두 가지 시나리오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되게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는 많은 분들이 이미 경고를 하고 있지만 예. 고금리가 지속됐을 경우에 지금 사실 이제 경기 침체가 네. 작년에 모든 분들이 온다고 할 때는 안 왔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안 올 것 같잖아요. 이제 연준마저도 방심하는 이때 경기 침체가 고금리로 인해서 찾아올 수 있는 거고 예. 그렇게 돼버리면 모든 건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침체나 부실이 터지거나 이런 것들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연준은 부랴부랴 빨리 많이 내리는 그런 시나리오로 가는 것도 한 반 정도 상정을 해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온한 건 없어졌다는 거죠. 네. 안 내리거나 와르르 내리거나 와르르 내린다는 얘기는 경기가 굉장히 빠르게 안 좋아진다는 건데 근데 일단은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내년도에 안 내린다는 거. 하지만 최근에 그런 것들을 보면은 조금 변화된 걸 보면 학자금 대출도 아마 짚어주셨을 거고 네. 그리고 최근에 이게 개인들의 카드 연체율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신용카드 연체율이. 맞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미국인들이 버틴 게 초과 저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상위 20%를 제외하고는 초과 저축이 다 소진됐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 한 40%는 이미 작년에 다 소진이 됐고 중위 있던 40에서 80% 고층이 이제 초과 저축이 마이너스로 진입을 하는 네. 그런 게 나왔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셧다운도 있잖아요. 사실 이제 셧다운은 셧다운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봐야죠. 네. 지금 그 이제 프리덤 코커스의 강경 한 30분 내외로 알려져 있지만 지금 굉장히 초강경한 입장을 나타내는 게 한 10분 정도 되잖아요. 근데 공화당과 민주당의 하원의 그런 의석수를 봤을 때 공화당은 4명 뭐 분이라고 할 필요 없죠. 미국인이 이제 4명이 그 배신을 하면은 어떠한 법안도 통과되지 않습니다. 야. 4명이 그러면은 10명이 지금 그렇게 버티고 있으니 예. 뭐 굉장히 확률은 높아졌다. 셧다운은 높아졌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셧다운이 되면 사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게 오히려 경제가 둔화되고 네. 그렇게 안 오던 연준이 금리를 못 올리고 오히려 일단 뭐 CPI도 안 나오니까요. 경제 지표가 안 나옵니다. 예. 그죠? 그럼 판단을 못 하니까 그쵸. 동결하다가 경제가 둔화돼 뭐 이게 일주일에 한 0.15%씩 둔화된다면서요. 그러면은 이제 금리를 오히려 내리는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봤는데 근데 갑자기 무디스가 딱 한마디를 한 거죠. 이것도 아마 짚으셨을 것 같은데 만약에 셧다운이 되면 우리도 신용등급을 강등할 수 예, 있다. 내릴 수 있다. 오늘 이래버리면 나왔죠. 예, 그러니까 이제 10년물 금리가 더 치솟는 거죠. 아,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어쨌든 악재 연소 뭐 연장선상에 계속 있다. 안 예. 좋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연준은 만약에 진짜 좋으면 만약에 진짜 내년에도 금리를 안 내릴 정도의 상황이다. 경제가 버틴다. 그러면 고금리에 취약한 일부 부실한 기업과 그런 개인들과 일부에게만 힘들지 나머지들은 잘 버틸 수 있는 거고요. 갑자기 확 꺾인다. 그러면은 금리를 확 낮춰줄 거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뭔가 부실화된 경제 여건 속에서도 상관이 없는 소위 빅테크나 이런 기업들은 더 좋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그 경제가 와르르 이제 빠지는 와중에 직격탄을 받는 예. 소비재들, 뭐 나이키가 약간 거기에 그러니까요. 걸려 있다고 네. 볼 수 있는 예. 거죠.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는 오히려 또 좋은 환경이 있을 수 있어서 시장이 와르르 무너지진 않을 것 같다. 예. 그러나 시장이 어쨌든 상승장으로 바로 돌아가서 할 것 같지는 않잖아요. 시장의 성격이 바뀌었는데, 근데 시장의 성격을 봐야 돼요. 오늘 그 얘기를 좀 먼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상승장은요. 시장은 우리가 보통 선반영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선반영은 상승장과 하락장에서 선반영이 됩니다. 아. 상승장에서는요. 좋아질 재료를 미리 다 땡겨서 반영해 버리는 거예요. 어. 때로는 드림 레이쇼까지 해서 아. 우주 끝까지 반영을 시키는 거예요. 상승장에서는. 네. PDR.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어차피 좋아질 재료를 미리 반영시키는 게 상승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럴 때는 올라타야죠. 어.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거죠. 하락장은요. 나빠질 거를 굉장히 미리 반영시킵니다. 네. 아, 그게 미리. 작년이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안 나빠졌는데 아. 나빠질 거야 하면서 끝도 없이 빠지는 게. 그러니까 선반영은 이건 제가 보려고 내가 이거 자료 띄우려고 안 했잖아. 이거 내가 프로젝트야. 이거 뭔가 좀 창피하잖아. 이거를 해주기. 네, 이거 내가 이거 봐도 돼요? 내가 자, 하고 오늘 있는 거예요. 저 장희선 지점장님이 오늘 적기가 뭔지 직접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 귀가 빨개지셨어요. 심지어 이거 컨닝도 안 하고 있었는데 하면은 아, 예. 자 어쨌든 이거 그러니까 뛰어나 유미 늦었어요 우리 이 PD 늦었어. 그 이게 상승장 하락장은 굉장히 선반영 빠르게 반영시킨다. 근데 때론 과하게 반영시키죠. 그래서 밈주식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잖아요. 아니면은 정말 성장주들 돈을 못 받는 성장주들 언젠가 돈 벌 거를 다 땡겨서 반영시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올라야 타야 되는 거고 또 과한 선반영을 역용해야죠. 그러니까 물려있던 주식이 갑자기 그런 식으로 급등을 하면은 나와야 되는 거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나빠질 거를 과하게 선반영했기 때문에 그거는 강력한 매수 시그널이었던 예. 거고. 근데 그거를 제외한 장, 저는 이제 애매한 장이라고 했는데 횡보장, 조정장, 뭐 조정 뭐 그냥 뭐 하여튼 오락가락장 이런 장은요. 이게 선반영을 시키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뭐냐면 확인을 하고 반영을 시킵니다. 확인을 하고 예. 정말 좋아져야 실적이 잘 나와야 네. 올라가는 건데 이게 그럼 지금 왜 빠지느냐? 예, 선반영 시킨 거를 빼고 있는 거죠. 아, 선반영을 해왔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선반영이 과도하게 됐던,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2의 땡땡을 많이 찾았잖아요. 아, 예. 그렇죠. 제2의 땡땡들은 지금 우르르 빠지는 겁니다. 아니면은 그러니까 뭐 이거 관련 호소인 뭐 이러는 이제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나도 이거 관련주야. 아, 그죠? 네네. 호소인들, 호소인들 호소 빠지는 거. 기업들. 예, 그래서 그들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빠질 거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좋아졌던 선반영을 되돌리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은 이런 장에서는 확인을 하고 반영시키기 때문에 정말 좋은 기업은 결국 다시 올라갑니다. 근데 미리 안 오르는 거죠. 실적 발표가 나오고 오른다든지 예. 호재가 터지고 오른다든지 예. 그러니까 시장의 성격이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뀌었습니다. 이제 상승장은 아니에요. 네. 그거를 알고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럼 지금의 네. 그게 있잖아요. 좀 궁금한 게 그러면 이제 조정장이 있고 네. 지금 뭐 하락했으니 지금 하락장이다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이 하락 폭이 이게 조정장도 폭이 있으니 네. 그럼 이 하락이 조정의 어떤 일부분이가 될지 아니면 하락의 시작이 될지가 사실 투자자들은 좀 궁금하니까 네네. 그래서 지정장님께서는 지금은 이제 조정의 시작이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그래도 하락의 추세를 계속 갈 거라고 좀 보시는지. 그렇죠. 그런 판단도 해야 되잖아요. 예. 저는 지금은 조정장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상승장의 선반영을 돌려놓는 그러면은 다시 원위치에 갖다 놓고 여기서 하락장이면 이제 여기서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이제 막 내년 망했어 막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그런 전망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한 선반영을 원위치 시켜놓고 예. 여기서 진짜 좋은 놈들만 올라가는 겁니다. 진짜 좋은 놈들. 예, 그래서- 상반기처럼.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애매한 장, 지금 같은 애매한 장에서는 증명해줄 기업들만 가져가야 돼요. 당장 빠르게 증명할 수 있는 기업들만. 예. 5년, 10년 이런 거 안 되고, 안 되고. 밈 안 되고, 네. 뭐 돈 못 버는 애 안 되고. 그렇죠. 그러면은 그리고 그들을 사놓고 왜 안 올라 하고 답답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이 증명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조금. 증명이 돼야 올라가니까 지금은 그런 장으로 좀 바뀐 것 같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면 두 가지가 필요하겠죠. 하나는 빠르게 증명할 수 있는 기업, 증명할 확률이 높은 기업을 찾아야 되고 그렇죠. 또 기다려야겠죠. 마음을 조급하게 먹으면 안 되고, 그리고 네. 또 과도한 레버리지 뭐 몰빵 이런 거는 안 되겠죠. 예. 뭐 조금 현금 관리도 하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 시장이 왔다라고 어.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그 증명할 수 있는 뭐랄까요? 기법. 기법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가? 비법? 비법. 그러니까 거기서부터는 이제 그런 기업들을 잘 봐야 되는데 사실 뭐 정답이 나와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 2회가 아니라 본질을 가면 되는 건데 거기에서 어쨌든 저는 아직도 AI라고 보고 있는데 예. 근데 그러면은 AI가 맞냐? 여기에 대해서 시장의 분위기가 나빠지니까 예. AI도 아니야라는 그런 이제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잖아요. 네, 특히 맞아요. 블룸버그에서 AI 판타지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와서 자 이거를 제가 지금부터는 자 오케이 띄워도 됩니다. 기사 자, 여기서부터 공식적으로 띄워도 됩니다. 자 예. 이거를 보면서 정말 판타지인가 사라지는 건가 아니면은 반박이 되는가를 한번 보면서 AI 쪽으로 얘기를 한번 좀 틀어서 말씀을 예. 드려볼게요. 네. 자, 공식적인 자료 나왔습니다. 예, 이제 블룸버그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죠. AI 판타지가 이제 약간 페이드 되고 있다,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약간 투자자들에게 AI 약속이 그런 AI 매파주의 시대의 위협을 가렸지만 AI에 대한 그런 꿈이 그게 이제 뭔가 정신 차리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이게 자본 비용이 높아지잖아요. 지금 실질 금리가 올라가면서 좀 이따 이제 그러니까요. 이 기사에서 나온 차트도 보여드릴 텐데 빅테크 기업은 일단 뭐 레버리지 낮고 현금 흐름 있고 그래서 경제적 해제가 있지만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더 과대하게 조금 높은 평가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예. 그렇게 높은 평가 받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지금 시장은 이제 그 실질 금리가 올라가면서 조달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런 실질 금리가 높아지는 이런 그 기간들이 되게 길어질 것 같다. 그래서 조달에 대한 부담이 생기면서 어려워질 것이고 수많은 기업들이
이제 뭐 AI에 약간 꿈을 먹은 그런 기업들이 다시 좀 뭐 큰 변동성을 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좀 뭐 내려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쓴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제시한 차트들이 나스닥의 밸류에이션이 높다 너무 나스닥의 밸류에이션이 그 역사적으로 이제 높다라는 거고요. 예. 그리고 실질 금리가 거의 뭐 2009년 수준으로 올라갔다. 아, 진짜 높아. 예. 이게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근데 실질 금리가 뭐냐? 이게 10년 이제 실질 금리인데 10년 물가 빼기? 채권 10년물 채권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빼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10년 지금 그 채권 금리가 4.5. 4.5. 그러면은 지금 이게 한 2.1, 2.2까지 실질 금리가 나오거든요. 네. 그 얘기는 10년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2.5. 한 2.4 2.4. 정도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게 그럼 만약에 지금 10년물 금리가 2.4가 되면 실질 금리가 0%가 되는 거고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되면 무조건 주식 질리는 거잖아요. 네네.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 실질 금리 아니 요 기대 인플레이션 누가 정하는 거냐? 누가 정할까요 이거는? 이거 기대 인플레이션? 예. 공포 탐욕 지수. 이게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 예. 다 들어봤고 아는 건데 이게 자꾸 기- 또 제가- 까먹는 거예요. 실제 금리 보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레딧에서 정해. 레딧. 예. 자, 이거는 그냥 저기 물가 연동 국채가 정하는 거죠. 물가 연동 국채 금리가 예. 실제 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 지금 팁스 금리가 이제 오늘 제가 낮에 캡처한 걸로 이거 자료 띄워주시면 돼요. 2.18이 나오는데 네. 팁스 금리가 10년물 금리와 그러니까 이제 이거잖아요. 내가 이 10년물 물가 연동 국채를 2.18에 사면 인플레이션 보상을 받잖아요. 네. 인플레이션 보상을 받으면 10년물 국채 금리와 비슷할 것이다. 왜냐면 이건 재무부에서 물가 아. 상승률만큼 보전을 해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 금리가 결국 그 이제 10년물 국채와 기대 인플레이션의 차이가 이제 팁스인 거죠. 그래서 되게 어렵게 꼬아놨지만 실제 네. 금리 이꼬로 이제 그걸 이제 팁스가 정하는 거다. 시장이 네. 정하는 겁니다. 예. 참여자들이 그럼 이렇게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팁스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기대 인플레이션조차도 같이 좀 기대 인플레이션은 조금 낮아지고 금리가 이제 올라가니. 네, 금리가 올라가니까 실제 금리가 올라가는 그러네, 거죠. 그러네요. 예, 왜냐하면 예. 10년이 지나면 다시 2%대 물가가 갈 건 자명한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근데 10년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2%대인데 기준금리가 0%면 그죠? 아니 10년물 금리가 뭐 1%까지 떨어졌으면 그건 이제 예. 당연히 마이너스 금리가 그렇죠. 주식 질러야 돼. 근데 네. 이거는 부담이 되는 이런 구간이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가 막 안 좋아지는데도 계속 금리를 그렇게 유지한다?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경기가 받쳐주거나 아니면 정말 계단식이 아닌 뚝뚝 떨어뜨려야 되는 게 나올 수도 있는 그거를 오히려 지금 일부 석학들은 걱정하고 있죠. 지금 이 금리를 유지해서는 뭔가 터질 텐데. 근데 터질 징후가 보이면 연준이 그냥 갑자기 이들이 말을 얼마나 잘 바꾸냐면요. 우리가 지금 점도표에 되게 힘들어하고 있지만 네. 점도표가 비슷하게 3개월 동안 유지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바뀌는데 이렇게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그럼 AI가 이게 정말 끝난 거냐? 그거에 대해서 아까 역으로 그 좀 조건들을 볼게요. 이게 그러면은 증명이 안 되는데 이렇게 증명이 당장 안 되는데 같이 오른 AI 기업들도 좀 많죠. 맞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국내에도 이제 엔비디아랑 촌수를 따지면서 뭐 올라갔던 그런 이제 랠리도 있었고 당장 아직 수주가 없었는데 예. 이 정도면 나올 거야라면서 올라갔던 거 있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조금 아픔을 겪고 있는 건데 예. 그런 애들한테는 이제 약간 판타지 같은 게 약간은 입어졌다고 할 수 있지만 아닌 기업도 있잖아요. 그죠? 지금 매출로 증명이 되고 그죠? 네. 그리고 일단은 이게 실제 금리가 높아졌을 때 현금이 많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지금 강남에 이제 뭐 이렇게 저희 고객분들이나 자산가분들 현금이 막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지금 10년물 금리 뭐 4.5% 땡큐잖아요. 땡큐 그죠? 그렇죠. 부럽다. 그쵸? 예. 그분 너무 좋잖아요. 예. 그죠? 기업들은 안 그럴까요? 현금 부자 기업들 똑같죠. 그러니까 그들은 오히려 예. 그죠?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적자 기업들, 스타트업들 이들은 너무너무 힘들죠. 근데 네. 현금이 많아. 어차피 막 예금에 막 엄청 들어가 있어요. 예, 삼성전자도 예금 많잖아. 네네. 땡큐인데 그죠? 전혀 연관이 없는 거고 조달 비용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밸류에이션 그렇게 안 비싸다고 말씀드렸죠. 엔비디아 내년 퍼 28배, 27배 이제 좀 떨어져서 그런 상황에서 실적을 보여주고 특히 AI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지금 다른 기업들은 AI 실적을 아주 기대치만큼 못 해줬기 때문에 다 사실 실적 발표하고 떨어진 기업들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반도체 기업들이. 네. 그렇다면은 뭔가 좁혀지죠. 여기를 이겨낼 수 있는 당장 증명을 해내는 기업이 딱 좁혀지잖아요. 예. 그냥 편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뭔가 이제 선반영이 아닌 증명을 해야 되는 시장으로 바뀌었을 때, 예. 아 그냥 엔비디아 들고 있으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물론 지금 빅테크 세븐에 대한 그 개인 투자자분들의 열광은 여전히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상반기가 너무 올라왔어요. 빅테크 세븐이. 나머지 S&P 500이 정말 어떻게 보면 바닥을 긴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네. 그래도 이제 그렇게 재미를 못 본 상대적으로. 그럼 이게 너무 큰 괴리가 있는데 여기에서 또 조정 이후로 다시 또 빅테크가 간다는 거는 너무 또 이 괴리율이 많이 커지니 이게 만약에 미국 시장에서 좀 가능할까 아니면은 너무 올라와 있는 이 빅테크가 오히려 약간은 좀 부담이 되면서 이 괴리율이 줄어드는 과정을 좀 겪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를 하시는 투자자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보세요? 괴리율이 막판이 좀 좁아졌었잖아요. 지금 최근에 그렇죠. 네, 그죠? 그러니까 다른 애들 쫓아오면서 그리고 제2의, 뭐 제3의 이런 애들도 만들어졌었고, 예. 그리고 다른 업종도 같이 올랐어. 그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갑자기 경기가 좋대. 그리고 상승장이니까 뭐라고요? 선반영, 그죠? 회복될 거야, 좋아질 거야, 아니면 A의 매출 나올 거야. 예. 다 땡겨서 반영시켜 버렸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아까 말씀드렸던 뭐 밈주식이라든지 뭐 그런 정말 꿈이 있는 기업이라든지 섣불리 들어갔다가 굉장히 진짜 공경을 처할 수 있는 그리고 내 포트에 그런 게 있으면 좀 정리를 해도 되는 저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지금 보통 이렇게 포트폴리오 전략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금리 때문에 경기가 만약에 꺾일 위험에 있으면 가치주 같은 것들을 보라는 말씀을 하실 텐데 네. 이게 전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빅테크가 가치주인 거야 이제. 빅테크가 가치주가 됐어. 가치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그쵸. 왜냐면은 성장주가 예. 금리 상승기나 이럴 때 어려운 거는 예.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10년치를 땡겨 먼 수익을 땡겨오는 거고 네. 그리고 그게 성장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그렇죠. 애들이고 당장에 네. 수익이 안 나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성장주들은 힘들다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당장 그러니까 가치주 중에도 그러니까 뭐 필수 소비자나 이렇게 때 뭐 헬스케어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뭐 제가 안 된다가 아니라 그쪽이 있겠죠. 네. 그거는 뭐 부정하는 게 아닌데 그런 거를 그런 이제 방법론을 말씀드린 거잖아요. 네. 당장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에 좋은 실적을 계속 낼 수 있는 기업이 있으면은 담으셔야 됩니다. 근데 명확하게 보이는 게 있으니 그거를 이제 다른 애매한 성장주를 갖고 계시면 예. 당연히 그러니까. 저는 바꿔놓는 전략을 가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러네요. 지금 진영현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결국에는 이제 단기적 만약에 하반기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섹터가 되든 간에 일단 실적이 밑받침을 우리가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그렇죠. 있는 그러한 기업들을 먼저 보는 게 좋다. 그 당연하죠. 그리고 1번은 일단 실적 기반의 예. 그런 기업들. 당연히 엔비디아일 것 예. 같고, 그러니까 AI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년에 금리를 안 내릴지언정 예. 성장할 수밖에 AI 자체는 성장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 떡고물들을 먹으려고 이렇게 붙어 있지만 그거를 많이 먹는 애 못 먹는 애를 가려내야 되는 거 우리는. 네네. 근데 딱 어제만 봐도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40억 달러를 지출한다고 하니 그게 호재가 돼 버리잖아요. 네. 본인들도 그죠? AI 지출 그러니까 엔트로피 지출한다고 그쵸. 하는 게 그러니까 돈을 아끼지 않는 거면 돈이 있는 사람들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런 거기에다가 오늘 밤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11 맞아요. 이제 업데이트가 네. 있죠. 저도 계속 눌러보는데 업데이트 지금 아직은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예. 윈도우에 코파일럿이 이제 붙죠. 아, 그리고 내일이면 아마 그런 것들을 방송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10월 되면은 우리가 한참 되게 기대를 했던 오피스 365 네. 코파일럿이 정식 런칭을 하죠. 예. 그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또 어제 되게 재밌었던 게 요새 전미 자동차 노조 때문에 시끌시끌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테슬라봇이 굉장히 업데이트된 모습을 영상을 X에 공개를 했는데 예. 요가하는. 예, 뭐 이게 서 있기 힘든 모습. 근데 이제 뭐 이게 조작이냐, 뭐 이렇게 저게 뭐 어쨌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엔지니어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아. 저건 너무 대단한 거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유튜브로 보면 뭐 안델공학님이나 뭐 네. 자동차 미생님이나 이런 엔지니어들이 봤을 때는 와 이거 미쳤다 이거 막 그 정도로 이제 이건 거잖아요. 이게 모든 원래 로봇은 지금 다 정해진 대로 우리가 그렇죠. 프로그래밍 한 대로 정확하게 각도 재갖고 거리 재갖고 움직이는데 지금 얘네 그냥 얘가 자기네 손까지 보면서 자율 그런 인식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보면은 어느 쪽은 노조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어느 쪽은 노동자 대체하는 거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고. 네. 그러니까 AI 산업에 대한 그런 그 성건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단지 선반영이냐 아니냐, 시장의 성격이 바뀌었고 그러면 증명을 바로 할 수 있는 애가 있고 내년 내후년이 돼야 증명을 할 수 있는 애가 있으면 예. 이왕이면 일단은 지금 당장 증명이 되는 애부터 봐야죠. 저는 그러면 얼마나 선반영됐냐에 대한 아니 근데 저는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뭐요? 인공지능이라는 것, 물론 전기차라는 게 앞으로 자율주행이 결국에 목적이잖아요. 결국에 그 마지막 골 라인은. 그러니까 이게 그걸 앞으로 쫙 당겨와서 테슬라라는 것 자체가 정말 10배거 이상으로 쫙쫙쫙 넘어갔는데 이 인공지능이라는 이것도 메가 트렌드 중에 하나라고 보이고 네. 정말 어마어마한 산업의 변화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 과거에 비하면 이게 정말 막 10배거 이런 기업들은 뭐 물론 이제 빅테크들이 너무 사이즈가 크니까 맞아요. 제 말이 그거예요. 그래서 예. 지금은요. 그런 게 없어. 지금은 그 10배건 언제 나오냐면요. 상승장에서 나옵니다. 왜? 아. 선반영을 시키니까. 예. 그리고 과한 선반영을 시키자. 과한 선반영. 과한 선반영,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당장 이게 보이면은 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반영을 시켜놨기 때문에 10배거가 안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은 10배거를 노리면 절대 안 되는 시장이다. 그래서 사실 제가 뭐 AI는 됩니다라는 말씀도 있지만 한 줄기에서는 되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심할 종목이 훨씬 많다. 예.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 그렇다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이게 빠르게 증명을 할 수 있는 친구를 찾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빠르게는 아니더라도 올해 내년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높은 확률로 얘는 증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라는 컨센서스가 늘어나는 기업은 그래도 다른 대우를 받을 겁니다. 실체가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실체가 그렇죠. 지금 실체도 있어야 되고 그런 이제 AI의 그런 과실을 먹을 얘는 증명할 거야라는 게 빠르게 증명하거나 아니면 확률이 되게 높거나 내가 봤을 때 굉장히 높은데 남들도 하나씩 알아봐 주거나 사실 테슬라가 최근에 어쨌든 그 모건스탠리 보고서가 저는 그 시발점이라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인정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그래도 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요. 거고. 근데 정말 그냥 작은 템베거를 노리는 기업이 정말 그 이제 미래에 정말 얘네는 이걸 다 먹을 거야 이러면서 올라갔던 것들은 지금은 받아주지 않는 시장이 될 것이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되돌리고 있는 시장이다. 오히려 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섣불리 그런 쪽으로 접근보다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목표 수익률 줄이고 또 이렇게 목표 기간도 조금 너무 짧게 보시면 내가 막 지금 베팅해서 빨리 먹고 이것도 안 되고 예. 약간 좀 그런 시장이 앞으로 당분간 펼쳐지지 않나? 올해 남은 기간이 다 그럴 것 같으세요? 11월, 12월. 우리는 보통 이제 네. 연말은 그래도 네. 미국 시장은 항상 우리가 연말이 좋았었잖아. 이러면서 이제 뭔가 좀 기대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 계실 텐데 나머지 11, 12 다 좀 비슷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증명하는 기업들은 좋을 것 같고 해서 네. 근데 그거를 못하는 기업들이 다시 막 기대감만으로 활황을 하는 거는 올해는 쉽지 거의. 않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약간 약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들이 또 약간 그런 코스닥이 많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연말은 코스닥이 정말 젬병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좀 같이 엮어서 예.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저는 사실 하나의 지표로서 네. 우리 아이들이 네. 우리 얼라들이 산타 할아버지를 많이 봤다. 네. 그럼 경기가 괜찮다. 산타 할아버지가 네. 선물을 많이 주면 네. 경기가 괜찮을 것 같고 어. 우리 아이들이 산타를 많이 못 만났다. 네.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아. 참, 저 하나만 놓쳤네. 요거 예. 기사 하나만요. 엔비디아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 TSMC가 결국 코어스 추가 증설을 한다는 게 그런 중화권 언론에서 보도가 있었죠. 그래서 원래는요. 지금 한 12,000장 월간 그 웨이퍼가 근데 이거 원래 15,000에서 2만까지 늘린다고 했거든요. 네. 내년에 근데 지금 그게 3만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30% 지금 장비 더 해서. 그 이 얘기는 즉슨 그냥 엔비디아는 지금 줄 서 있으니까 네. 얘네가 늘려주면은
더 파는 거잖아요. 삼성이 턴키에 좀 더 파는 그쵸, 거고 그쵸. 그러면 실적 추정치가 더 올라갈 수 있고 그러면 요 생태계 진짜 찐 이게 찐만 올라가는 예 그런 생태계는 뭐 정말 이 하락을 더 기회로 노리실 수는 있다. 근데 애매하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다른 쪽 워낙 이쪽을 좋아하니까 다른 쪽을 깊게 안 봤을 거 아니에요. 네. 안 된다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검증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쵸. 알겠습니다. 그 검증을 참 많은 분들이 지금 도와주고 계시긴 한데 예. 참 잘 안 보여서. 예. 또 어쨌든 확실히 그 인공지능의 방향이 전혀 바뀐 거 없는 것 같고 네. 그걸 위해서 반도체 주문도 바뀐 게 없는 것 같고 그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장비 주문도 바뀐 건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바뀐 건 없는데 심리만 잠깐 바뀌어서 지금 좀 이렇게 약간 시장이 좀 출렁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쨌든 중요하고요. 네. 심리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정말 그냥 묻어서 올라가는 친구들은 이제는 힘들다. 사실 그 작년 2022년 10월 달이 만약에 S&P 500의 바닥이었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때까지 네. 바닥이었죠. 예. 근데 이제 그때 당시 보게 되면은 75bp씩 인상하고 있었어요. 시장은. 그때 그 10월 달에. 네. 예, 뭐 4연속. 근데도 이제 이제는 갈 때만큼 갔다 하니까 그게 이제 바닥이 돼 가지고 또 이렇게 끌어올렸으니 또 앞으로 이제 시장 지금은 뭐 이럴 수 있으나 그쵸. 예, 또 실적 위주로 또 보게 되면 또 우리가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 가치주로서. 그쵸. 예, 빅테크들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 추석에 어디 안 가세요? 저는 대전 갑니다. 대전. 네. 고향이 대전. 원래 이제 좀 복잡해요. 대전에서 태어났는데 2달 만에 포항으로 갔고 포항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예. 근데 이제 부모님 포항 쪽 사시다가 이제 대전으로 한 2, 3년 전에 네, 대전 원래 대전 계시다가 이제 포항 가셨다가 이제 다 예. 대전 내려갑니다. 알겠습니다. 부모님 대전에 계시는군요. 정프로님 또 만나 뵙겠네요. 만나면 대전 얘기해요. 네. 성심당 맨날 그 얘기밖에 안 해요. 성심당밖에 얘기 안 해. 저 아는 게 없어갖고. 예.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장혜성 지점장님 참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예. 그러니까 무엇을 찾아야 되는 건지 그 관점을 저희한테 잘 보여주셨습니다. 한 종목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 조건을 예. 갖고 있는 기업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시장을 봐야겠죠. 네. 예. 그 조건을 갖고 있는 기업을 찾으라는 말씀이시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이제 그러면 연휴 끝나고 뵙겠네요. 네. 예.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요. 예. 잘 보내시고 네, 긴 연휴니까 즐겁게들 보내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